홍한. 홍하면은 큰 기러기 홍, 작은 기러기 안에서 홍한 미록지 대부 그 뭐 어디서 나왔었죠? 맹자에 한번 나왔었죠. 홍한 우비하니 쑥쑥 기우로다 지자우정하니 구로우야로다 원급 긍이니 애차 환과로다. 자, 홍한 큰 기러기 작은 기러기가 나니 그죠? 우비 나니 우한 일단 갈로자로 봐도 되겠죠? 날아가니 쑥쑥 기울어다 푸드덕거리는 여기서는 이제 의태어로 쓴 거죠. 푸드덕거리는 그 소리 아니 그 날개로다. 뭐 의성어 의태어 두 개 다 표현되겠네. 지자 우정에 지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가 이런 뜻이 되겠다. 또는 남편이 정벌을 가니 그죠? 그러니까 정이라면 갈정자가 되고 이제 부역에 가니 구로우야로다. 어떻게 들판에서 구로 굉장히 힘들도다. 들판에서 아주 고통이 심하도다. 원급 긍이니 이에 불쌍한 사람이 애처로우니 이 호라비와 과부로다. 자, 지금 원급 긍이니 애차 과부로다. 지자 우정하니 구로우야로다. 원급 긍이니 애차 환과로다 라고 하면서 앞에다가 홍한을 왜 썼을까요? 기러기 왜 썼어요? 어? 그래서 기러기 아빠다. 참 이렇게 이제 현대까지 결혼할 때 뭘 줘요? 저기 결혼할 때 둘이 그저 이 사이 좋은 부부관계일 때 기러기 이렇게 해서만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러기는 항상 부부간에 짝지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역교회 보면 풍산점교에서도 자 풍산점교에서 자 뭘로 비교를 하냐면은 이 점괘를 설명하는데 전체적인 괴상을 놓고서는 이 기러기 홍자를 놓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홍점 우반이니 홍점 우륙이니 해서 기러기가 점차 어디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이제 뭐 여자가 시집가는 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가서 이제 부부의 연을 잘 맺어서 산다라는 의미에서 홍점 개념으로 표현했고 이 점에 대해서 공자가 대상전에서 점지진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점차여서 나아간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감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점진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 부모 밑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 길러져 가지고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성인으로서 부부의 연을 맺어 가지고 그죠? 내 가를 또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가 점점 자 집안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뭐가 나아가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 그죠? 이 가게가 살림살이가 점점 위축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 홍한 오비 아니니까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니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두 마리가 암수 짝을 지어서 날아가고 또 거기에 또 새끼들도 같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쑥쑥 기울어다. 그 날개가 어떻게 쑥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의가 있는 거죠. 아주 딱 거동이 있으면서 이른바 가장인세가 부부가 나란히 날면서 자식들과 노는 모습들이 참으로 위 있는 모습이더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쑥쑥 개념을 쓴 거죠. 그런데 우리네 인생살이는 어떻게 되느냐. 남편은 어떻게 돼요? 부역에 나가가지고 온갖 고통 다 시달리고 받다가 그 다음에 그나마라도 살아 돌아오면 참 괜찮으련만은 죽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쪽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겠죠? 그래서 과부에 과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렵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마누라는 도망가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호라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겁니다. 지자우정하니 구로우야로다 원급 긍이니 불쌍한 그저 이 사람이 애처로니 그저 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 나라가 잘못되면은 결국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어렵더라. 과부가 되고 그다음 호라비가 되도다. 그다음 이거는 지금 구설에 보면 호라비 이거 잘 알죠?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노이무처할 환이요. 그죠? 늙었는데 처가 없으면은 호라비라고 하고 노이무부 늙었는데 남편이 없으면은 과부라고 하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늙어가지고 내가 새 장가를 가고 새로 시집을 가려고 하더라도 늙어서 아무도 이제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우리 노인복지 정책 해주느냐,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슬프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니, 상관없어. 다 써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구설이다 그러면은 이제 모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구설에 주실이 중세하여 만민이 이산이, 자, 주나라의 왕실이 중간에 쇠하여서 유왕 여왕 때가 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선왕이 능노 내환 정안집, 그죠? 정안집지라, 그 선왕 때, 다시 어떻게 되는 선왕 때 뭐냐면은 노라고 하는 것은 위로해주고 라는 뜻이죠. 우리가 위로해주고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다시 또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내환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내라고 하는 것은 오고 싶어하는,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오게 하고, 환이다라는 것은 멀리 간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고, 정안, 그 다음에 살림살이를 다 안정시키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없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집지 다 모이게 살았느니라. 그러므로 유민이 희지 착차시하고 흩어져서 살던 그 백성들이 다 기뻐하면서 이 시를 짓고 추석기 시연하여, 그 처음부터 일을 쭉 추술한 거죠. 쭉 이렇게 처음부터 쭉 추술하여서 뭐라고 했느냐면 처음에 홍한업이, 그러니까 추술하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 지금 짓는 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뒷 내용을 쭉 표현했네요. 그런데 이제 주자는 마지막 줄에 보면은 연이나 금령 미의 견기위 선왕지시하니, 그러나 또한 이것이 그 선왕 때의 시인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라고만은 할 수가 없으니 뒤에 나중에 이제 모시에서는 전부 다가 선왕 때 시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라고도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주자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홍한 오비하니 지부 중택이로다 지자 우원하니 담장 원자가 되죠. 백도 개작이로다 수죽구로나 기구 안택이로다. 홍한 큰 기러기 작은 기러기가 나니 어디 중택 연못 가운데 모여 있도다. 지자가 우원이니까 담장을 쌓으니 모든 담들이 다 일어났도다. 그러니까 담을 다 일어났다라는 건 담이 다 지어졌도다. 수죽구로나 비록 수고롭지만은 기구 안택이로다. 그 구라고 할 때 구자는, 그래서 마침내, 구는 종자로 표현했죠. 마침내 편안하였도다. 집을 편안히 하였도다. 이제 여왕 때 두루두루 나라가 굉장히 혼란된 상황을 수습을 해서 새롭게 지금 건설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3장은 홍한 오비하니 애명국으로다 유차 처리는 위아 구론을 눕히 우이는 위아 선교라 하노다. 큰 기러기 작은 기러기가 나니 그 애명 슬피 우는 소리가 오로다, 구구가 아니라 오로다 슬피 우는 소리가 구슬프도다. 오 하는 소리가 좀 구슬프도다. 새소리나 뭐 이런 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슬프게도 들리고 슬프게 들리는 거죠. 기쁘게도 들리고. 유차 처리는 이 처리는 이 위아 구론을 나를 보고 자 수고롭다고 하거늘 철인이다 그러면은 임금님이 되겠죠. 임금님은 정치는 어떻게 밝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철하다. 동방인에 해당되는 거죠. 저기 홍범으로 표현하자면은 명이요 철이요 작철이라 그랬으니까 철이는 지금 임금님은 나를 보고 수고롭다고 하시거늘 유피 우이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아 선교라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교만을 떤다고 한다. 뭐 지 혼자 저렇게 일을 다 한다고 저렇게 교만스럽게 교만 떨면서 저러는가 라고 하더라. 그러나 나는 어쨌든 간에 내 맡은 바 직분을 다하여서 이 주나라의 그 쇠했던 이 쇠한 주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네요. 저기 보면 요 비슷한 내용이 그 나를 보고 교만했던다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보면 한시에 보면은 그 한시는 뭐냐면은 그 387쪽의 맨 위에서 끝에 부분에 보면은 한시인데 한영의 시를 저기 한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저기 막 해설해 놓은 책에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그 한시에 온 노자 기사 가기사 수고로운 자가 뭘 했다? 그 노래를 그 일을 노래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위풍이 있죠? 위풍. 이게 위풍 정확하게 보면 1-9-3 원유도라는 겁니다. 저 동산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고 라고 하는 그 시에 아가 차요에 내가 노래하고 을품에 그저 부지하자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위야 사야 교라하니 나를 보고 뭐예요 그저 나를 보고서는 선비가 교만하다라고 하니라는 그 말과 지금 같은 뜻이다라는 거죠. 대저 가 다추러 노고이 대개가 노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그죠? 즐거울 때도 나오지만 또 힘들 때도 나오죠. 우리가 농요들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일하다가 뭐 칠갑산 뭐 이 노래 같은 경우도 노래하면서 그저 이 힘든 거 잊기 위해서 노래하면서들 보통 많이 부르죠. 그래서 대부분이 노래라는 것은 다추러 노고한 가운데에서 나오는데 알지도 못하는 자는 항상 저 자는 뭐 저렇게 그 즐겁다고 저렇게 교만 떨어가면서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가 하더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홍안우비하니 쑥쑥 기우로다. 지자우정하니 구로우야로다. 원급긍이니 애차 환과로다 흥례라. 홍안우비하니 지부 중택이로다. 지자우원하니 백도 계작이로다. 수주 구로나 기구 안택이로다. 흥례라. 홍안우비하니 애명오로다. 유차 처리는 위야 구로원을 유피우이는 위야 선교라 하나다 비예라 홍안 3장이라. 자 1장은 비우 해가지고 비우 그 다음에 야 과 이렇게 되겠죠. 야는 뭐 여로도 읽고 과는 오라도 읽고 비우 이게 뭐 중국 발음 비슷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장은 네 택작택 이것이고 그 다음에 3장은 오로교가 되죠. 그 다음에 정료라고 하는 것은 뜰하게 지금 이 횃불이 있는 거죠. 뜰하게 횃불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 봐도 뭐냐면은 밤늦도록 지금 불을 피워놓고 일을 하든가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부산하게 뭐 움직이는 모습인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횃불요 있는 데서 우리가 동료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오죠. 밤늦도록 같이 함께 불을 밝혀놓고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관료, 동료 할 때 이 요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라는 말 자체가 불빛이 주변에 환하게 비쳐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화자 대신에 사람인자를 써서 동료, 관료 이런 뜻으로 쓰죠. 그렇죠. 왜냐면 옛날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라 일이니까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뭐 노동조합 모여서 이 하는 게 아니죠. 급하면 급한 대로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자, 1장에 보면은 야여 하기요 야 미양이니 정요지 광이로다. 군자 지지하니 이거 뭐야 난성 장장이로다. 쟁쟁이로다 장장이로다. 밤이 얼마나 되었는고죠. 여하기요 그죠. 밤이고 여하기요 얼마나 되었는고 야 미양이나 아직은 이때는 그죠. 아직은 앙이니까 가운데니까 아직은 한밤중이나 한밤중이지만은 정료 저 뜰하게 이 불빛이 환하도다. 뜰하게 그 횃불들 펴놓은 것이 환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궁궐이나 이런 데 보면 저 큰 뭐 우리 서원 같은 데 보면 정료대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그 정료대. 왜 돌멩이 하나 이렇게 놓고 그래서 큰 대 하나 놓고 거기다 이제 불 피우 그걸 이제 정료대라 그럽니다. 정료가 환하도다 빛나도다. 군자 지지하니 군자가 이르니 지는 뭐조사를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고 이르니 난성 이제 말방울 소리죠. 말방울 소리가 쟁쟁하도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네. 양양 할 적에 예. 밤이 이게 아직 한밤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앙을 그 미로 해서 아직 한밤중이 아니다. 아니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앞뒤 관계를 다 읽어서 보고 해야 돼요. 앞뒤 관계 전체를 해서 그러니까 미라는 게 그래서 어떤 때는 아니다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아직이라는 뜻도 하는 거니까 아직 안 되었다. 아직 한밤중이다. 아직 날 새려면은 지금 멀었다. 이런 데니까
야라고 할 때 야는 대체로 한 새벽 3시 이때까지도 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밤 늦은 밤 3시부터 5시가 되면 이제 새벽으로 돌아가니까 인생 어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직 조회를 준비하려면 실은 아랫 사람들은 일찍부터 깨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어떤 경우냐면 지금 군자가 이르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조회 시기가 되니까 먼 곳에서부터 지금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적어도 이날 몇 시까지 와야 된다니까 새벽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밤 12시에도 도착하니까 조회 때 되면 이제 궁궐 자체가 지금 막 굉장히 시끌시끌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뭐 길에 따라서도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지금 정료에 불을 비춰두고, 그때마다 이제 또 이제 이런저런 군자들, 이제 제후들이 오는 거죠. 제후들이 오고, 또 제후 대신해서 또 다른 또 사신들이 오고 하니까 이제 말방울 소리가 이제 시끌시끌합니다. 조용한 밤중에 또 말방울 소리가 더 쟁쟁거리는 거죠. 그거 잘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보면 두 번째 줄 그 앞줄에 보면은 왕이 장기 시조에 불안어 치미 문 야지 조만왈 이렇게 돼 있죠. 왕이 장차 지금 일어나서 조회를 보려고 할 때에 지금 잠자리에 들어도 지금 편안하지가 못한 거죠. 아유, 내일 뭐 여기서 누가 오고 하니까 이게 또 저쪽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지금 정치할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여서 문 야지 조만, 지금 밤이 늦었는가 일렀는가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되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야여하 기요 이렇게 됐죠. 야하 기요. 그런데 밤이 아직 한밤중인데도 불빛이 환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좀 약간 이제 옹성성하는 그 모습을 그린 내용이네요. 이거 앞에 옛날에 그 제풍에 보면은 계명시 하나 있었죠. 닭이 새벽에 우는데, 닭이 운다라는 것은 실은 새벽이 되었다라는 건데, 닭이 우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벌레가 우는 소리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 신하들이, 여긴 제후가 이제 신하들을 이렇게 조회할 때 잠문 이루를 때 그 상황을 계명시에다 담아놨네요. 그래서 2장은 야여하기요 야미애나, 이때 애자는 쑥 애자가 되는 거죠. 쑥 애자가 되고, 다스린다라고 쓸 때는 다스릴 예로 읽는 거죠. 미예나 정료, 여기서 애로 했네. 미예나라고 예로, 원래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다스릴 예자, 요 개념으로 때려보시면 돼요. 미예나 정료 제재로다. 제재라고 하는 것도 이 날일자가 앞으로 가도 되고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계명성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를 보통 밝을 철자로도 이렇게 쓰는 글자라고 그랬습니다. 정료 제재로다. 군자 지지하니 난성 회회로다. 밤이 얼마나 되었는고 아직 다하지 아니했으나, 다스렸다라는 뜻이니까 다하지 아니했으나 정료가 반짝거리더라. 빛나도다. 군자가 이르르니 말방울 소리가 회회로다. 회회라는 것은 이제 말방울 소리가 회회하니까 이제 가까이 들린다라고 이제 의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이게 주자가 회회는 근이 문기 서행성, 성유 전례라.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절도가 있음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장은 여기하여 향자는 향할 향자가 되는 거죠. 향자 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향할 향자 써야 되겠죠? 향할 향자, 이렇게 향할 향자로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고향 향자를 향할 향자로 쓰는 경우 많습니다. 다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데서 같이 쓰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는 마음이라는 데서 야향신이로다. 밤이 아직 새벽을 향함이로다. 이제 새벽으로 가고 있도다. 정료 유의하니, 이제 새벽으로 가면은 이제 어슴푸레하고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빛이 어떻게 되냐면 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 희미해지는 거. 아까 맨 처음에는 한밤중일 때는 정료지 광이라 표현했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점점 시간이 새벽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아까는 정료 제재로다라고 표현했죠. 이때는 이제 새벽이 되면 뜨는 별, 계명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제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원만큼 좀 이제 동이 푸르스름해지는 때니까
자, 이 불빛은 정료의 불빛은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햇빛만큼 밝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군자가 이제 새벽부터 늦게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는 계속 속속들이 지금 그 제후들이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군자 지지하니 원관 기기로다. 그 깃대를 보리로다. 이제 각각의 이제 깃대를 들고서는 쭉 오는 거니까. 이제 희미할 훈. 희미할 훈. 네네. 해물이 훈자, 희미할 훈자. 예, 훈이로다. 여기 어디 점 보는 데서도 이게 나오는데, 점이라는 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게 상스러운 조짐인지 아닌 알 때 그 해무리가 나타나면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죠. 해무리 운자, 희미할 훈. 그 다음에 이제 시차별로 해서 쭉 그려놓은 시네요. 이거는 지금 선왕 때, 이제 아까 이제 선왕시로 표현하자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면 이제 나라가 정비가 돼서 그동안은 조회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조회를 시작하면서 이 제후들이 위 있게 오는 모습을 이제 그린 실화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야여 하기요 야미앙이나 정묘지 광이로다 군자 지지하니 난성 장장이로다 부예라. 야여 하기요 야미에나 정료 제제로다 군자 지지하니 난성 회회로다 부예라. 야여 악요 야향 신이로다 정료 유운이로다 군자 지지하니 원관 기기로다 부이예라. 훈이로다. 이건 뭐 쉽죠. 1장은 앙광장, 그 다음에 예제회, 그 다음에 신훈, 그 다음에 기자를 그러니까 근이라고도 읽습니다. 긴 그렇게 혀분을 근 해가지고 도랑거자 쓰고요. 내가 오늘 글자가 거하고 근하고 이 두 개 반해서 근해서, 왜냐하면 그 기자 자태 밑에 도끼 근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따라서 혀분으로 두기도 합니다. 왜냐면 맨 앞에는 있고 뒤에가 이렇게 안 맞으니까 신훈 근. 그 다음에 9편이죠. 면수. 면피 유수여 조종 우회로다. 율피 비준이여 제비 제지로다. 그 다음에 차 형제 방인 제우 막긍 염난 하나니 수무 부모요 면피유수 저 흐르는, 그죠? 흐르는 저 물이요 넘실거. 이때 면이라고 원래 면수인데, 그죠? 면인데 지금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면은 수류만이라 그랬죠. 물이 가득 차서 지금 흐르는 모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피유수라고 하는 것은 넘실거리면서 흐르는 저 물이요. 그러니까 넘실거리는 저 흐르는 물이요. 조종우회로다. 조종이다 그러면은 다 뭐예요? 조종이라면 거기 보면은 조회한다라는 것은 언제면 제후 조회해서, 그죠? 제후 둘 다가 이제 조회의 뜻인데, 첫 번째 점은 제후 춘현 천자왈, 그죠? 제후들이 봄에 천자를 아련하는 것을 조라고 하고, 하현 여름에 조회하는 것을 종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흐르는 물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바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조회하도다, 바다를 아련하도다, 이렇게 표현. 기가 막힌 시어죠. 조종우회로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면 도대체가 바다에 가서 조종한다는 게 도대체가 뭔가. 그러니까 바다를 아련하도다. 그러니까 조종이라는 걸 제후들이 이제 천자를 아련하는 거니까 봄과 여름에 아련하는 것은 각각 이름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련하도다. 율피 비준이여 빨리 나는 저 샘에여 제비 제지로다. 그죠? 나르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도다. 그러니까 날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도다. 이렇게 되죠. 날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도다. 차 형제. 그죠? 탄식어죠? 우리 형제와
그죠? 방인제우, 나라의 모든 벗들이 막긍염난이나 감히, 그죠? 감히 긍이다 그러면 감히 즐겨 뭐 이런 뜻이 되죠. 감히 어지러움을 생각지 아니하니, 그죠? 감히 어지러움을 즐겨 생각지 아니, 어지러움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라를 생각지 않는다 이 소리가죠. 나라 어지러운 것을 생각지 아니하니 숭우 부모여, 누가 부모가 없는가? 부모가 있다면은 누구나 다 근심 걱정할 텐데 어찌 왜 나라의 이 어지러움을 생각지 아니하는가? 유황 여왕 때 이 급격히 쇠퇴하는 요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를테면은 저런 내 새들도 날 때 날고 그칠 때 그쳐서 쉬면서 자기 할 도리들을 다 하는데 어찌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라 사람들이 부모 형제 다 있는 사람들이 왜 나라가 어지럽혀지는 걸 생각지 아니하는가? 나라가 어지러우면 결국 내 부모 형제들이 다 죽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인데 라고 이제 근심 걱정하면서 지금 읊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면피유수여 기류, 이 탕탕을 물결 흐른다라고 할 때는 상상이라 읽으라 그랬죠. 면피유수여 기류 상상이로다 율피 비준이여 제비 제양이로다 연피 부적하여인가요? 연피 부적하여 제기 제행호라 심지오이여 불가 이망이로다. 넘실거리는 저 흐르는 물이여 그 흐름이 상상이로다. 상상하면 넘실넘실 파도쳐 흐르는 거죠. 넘실넘실거리도다. 앞에 이제 넘실넘실 했으니까 파도 치면서 흐르도다. 율피 비준이여 빨리 나는 저 샘에여. 자, 날기도 하고 또 양이라는 것은 또 쫙 올라가는 거 들량이니까 저 솟구치기도 하도다. 날기도 하고 솟구치기도 하도다. 연피 부적하여 생각하매, 그죠? 뭐를 하면 저 따르지 아니함을 생각하여, 저 따르지 않음을 생각하여서 자 제기 제행오라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또 가노라. 따르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일어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지금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심지오여 마음에 근심하며 가히 늦추지 못하도다. 이라고 하는 것은 활주를 지금 풀어놓는 거죠. 풀어놓는 거니까 지금 그친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쉬고 있지 못하리로다. 가히 그쳐서 쉬지 못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생각하는 현인의 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장 율피 비준이여 해야 되겠죠. 율피 비준이여. 그 다음에 솔피 중능이로다. 민지와언을 영막지 징고 아우 경이면 참언 기흥가 이렇게 됐네. 자, 율피 비준이여. 그죠? 빨리 나는 저 샘에여 솔피 중능이로다. 저 언덕 가운데를 따르도다. 그러니까 언덕 가운데 쪽에서 샘매가 이렇게 나르도다. 저렇게 해서 자기 도리를 저렇게 아는데, 그래서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않고 딱 중도를 나를 줄 아는데, 그런데 민지와 오늘 백성들의 거짓말을 영막친고 어찌해서 어찌인 영자죠? 어찌 징계하지 아니하는고. 이른바 유언비어 퍼지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찌 징계하지 않는고. 내 벗이 공경하면, 그죠? 내 벗이 공경하면 참언, 그죠? 참소하는 말이 일어날까? 자, 다시 말해서 내 벗이 공경한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은 우리 임금께서, 그죠? 우리 군주께서 뭐예요? 백성들, 신하들 공경할 줄 모르고 어진이들 공경할 줄 모르다 보니까 두루두루 세상에 참언이 이렇게 가득 찼도다라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한 거네요. 이제 원래 이제 여기 지금 전체 내용 보면은 현인이 지금 나라를 근심 걱정하면서 지은 시가 되겠죠. 원래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은 뭐라고 하세요? 현인을 벗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벗 삼았다가 나중에 스승으로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용의 구경대법에서도 자, 임금의 수신의 도를 두고, 먼저 수신의 도를 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존현이라 그랬죠. 어진이를 존숭할 줄 알아야 되더라. 그런데 어진이를 존숭할 줄 모르다 보니까 세상에 온통 참언으로 가득 차 있더라라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징계한다고 될 일은 실은 아니죠. 덕으로서 이제 인화로서 다스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장수 나누는 거야. 이건 놔두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면피 유수여 조종우회로다. 율피 비준이여 제비제지로다. 차형제 방인제우 막긍 염난하라니 수무 부모요 흥예라. 면피 유수여 기류 상상이로다. 율피 비준이여 제비 제양이로다. 염피 부족하여 제기 제행호라. 심지우여 불가 이망이로다. 흥예라. 율피 비주는 솔피 중릉이로다. 민지와원을 영막지 진고 아우 경지면 참은 기흥가 흥예라. 면수 삼장이라. 1장은 참 어렵죠. 1장 1장 해자를요 이런 거 바다 해자를 먼저 뭐냐면은 코하고 그 다음에 유의 반, 그러니까 휴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우가 되죠. 휴, 그러니까 해, 우, 그 다음에 모자는 어미 모자는 만유, 어미 모자를 만자하고 자 유의 반이라 읽어. 그러니까 무, 바다 해자는 휴라고 읽고 어미 모자는 자 무라고 읽고. 응? 아, 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중국 놈들이 발음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이건 휴, 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 우, 수는 아니에요? 어디? 수가 어디 있어? 아, 그 수까지 그럼 하세요. 수까지 해도 되는데 원래 저기 뭐야 사언절고는 두 번째 구절이죠. 근데 얘네들 또 보면은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구절인데 그런 방식으로. 그거는 안 집어넣네요. 또 워낙 떨어져 있어요. 이건 또 이제 앞뒤 최소한 앞구절 뒷구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2장은 상, 양, 행자나 항으로 읽죠. 항, 망. 보통 이제 행자나 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장은 능, 징, 흥. 이건 별 문제 없고. 자, 그 다음에 학명. 학이 울다 이렇게 되네요. 학명, 학이 울다. 참 많이 부모 있잖아요. 이게 부모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젊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 위 모시는 부모를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 지은이가 저희 쪽으로 이게 저희보다 조금 어리다. 이렇게 처자식을 걱정하지 않나요? 효인데 효가 우선이에요. 먼저 집안이 가지런해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또 아직 덜 나왔나요? 효는 인데 실은 여기 지금 우리 앞에서 풍에서도 나왔지만은 저 정역을 간 자식이 뭘 걱정하냐면 우리 부모가 홀로 저 밥 지어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왜냐하면 지금 저기 정역을 가거나 그러면 젊은이가 가고 그 다음에 부모가 밥 지어 먹으려면 옛날처럼 오늘날처럼 뭐 누가 연탄 있고 가스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해와야 되죠. 멀리 가서 물도 길어와야 되죠. 늙으신 부모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직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장가도 제대로 간 것도 못하고. 그건 아직 처자식이 없으니까 처자식 걱정을 하는 거고. 처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기본적으로 걱정을 해요. 대신 그런데 또 이제 생각하는 게 있냐면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게 아직 덜 자랐잖아요. 이 자식은 보살핌을 안 받으면 못 살잖아요. 어떤 자식? 아니니까 여기 사는 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러니까 보면 이게 우리 효를 강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거든요. 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래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래는 안 어제 맹자에서 그게 나왔었죠. 자, 젊어서는 뭐예요? 젊은 여자를 소외를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처자식을 얻으면 처자식만을 그리워하고 부모는 봉양을 안 하더라. 그건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거는 부모예요. 하지 말라고. 처자식은 당연히 처자식한테 먼저 가고, 그나마 부모 좀 챙겨주면 괜찮은데, 특히도 이 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현인들이 많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부모 걱정조차를 안 하냐 이런 것까지도 담아서. 그다음에 홍명. 제가 이렇게 시를 읽다가 아마 이 시만큼 참 멋진 시가 또 있을까, 짧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해석이 조금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좀 보충을 좀 합니다. 자, 홍명우구어든 성몽우야니라. 항명 참 앞에서 홍한 항명우구어든 언덕고자가 되는 거죠. 우구고어든 성문우야니라. 어잠 재연하나 혹제우돈이라. 낙피지원의 원유 수단하니 기하 유탁이니라. 타산지석이 가히 위착이니라. 자, 우는 학이 구고에, 그죠? 구고에서 학이, 그죠? 학이 구고에서 울거든. 학이 주어가 되네. 명학이 아니라 학이 되니까 학명이니까. 학이 구고에서 울면은 이렇게 되죠. 학이 구고에서 울면은 성문, 소리가 저 들판에까지 들리니라. 이렇게 돼서 저 들판에까지 들리니라. 어잠, 그 대신에 지금 저 높이에 있는 학을 하나를 얘기했고, 또 저 가장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얘기했죠. 어잠 재현이나, 물고기가 잠겨서 못 속에 있으나, 혹은 또 어디도 있다. 우도, 저 물가에 있기도 하니라. 낙피 뭐예요? 저 동산에서, 그죠? 저 동산에서 즐겁게, 그죠? 즐거운 저 동산에서 이렇게 되죠. 즐거운 저 동산에서 원유. 이에 숫자는 심을 숫자입니다. 이에 박달나무를 심으니, 심으니라는 거, 심은 박달나무가 있으니 이렇게 되겠네. 그죠? 저 즐거운 저 동산에, 심으니가 아니라 이거 참, 심은 박달나무가 있으니, 그죠? 심겨진, 그죠? 박달나무가 있으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박달나무가 있으니, 기야.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 아래에 유탁이로다. 그 아래에 낙엽이 쌓여 있도다. 이렇게 했죠? 타산지석이 다른 산의 돌이 가이로서 착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만들다가 아니라 그 숫돌이라라는 뜻으로 지금 쓰여있죠. 착이라고 하는 것은 여석이라 그래서 지금 숫돌로 표현합니다. 타산의 돌을 가지고 가히 숫돌로 만들 수 있느니라. 착이라면 석기 착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지을 조라는 뜻으로도 쓰고 여기서는 숫돌 착이라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이 시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학명 새가 국어라고 표현했는데 국어에 대해서는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자가 저기 지금 참조, 그 다음 페이지에 참조해 보면은요. 주자는 고라고 할 때 고는 원래가 언덕고자가 되죠. 그런데 언덕고자인데 여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택중수라, 연못 속에 그 굽이진 것, 택중에 있는 그 물이니 뭐라고 했죠? 그 물이니 일출소이감.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물이 이렇게 점점 나와가지고, 그죠?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물이 흘러서 넘치고, 그죠? 넘쳐 나와서 그 다음에 구덩이가 되어서 이렇게 되죠. 소이감, 구덩이가 되어서 종회. 저 바깥으로 수지구, 몇 굽이나 가느냐면은 수니까 길은 옛날에 맨리 따지니까, 그죠? 저희 구리에까지 이르렀으니 유심원이라 그래서 멀리까지 이르른 그 물이라니까, 어쨌든 저 연못 가운데라는 의미에서 연못 가운데서 학이 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학은 어쨌든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죠. 그런데 송나라 때 그 복일지라라고 하는 학자는 뭐냐면은 연못에 굽이진 것을 고라고 한다라고 표현했고, 자 뭐라고 하냐, 거기 택고갈 고다. 그러니까 연못에 굽이진 곳이다. 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일반 연못이 아니라 대대 큰 호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진 곳에 보면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산이 이렇게 있죠. 굽이진 이렇게 불쑥 나온 요쪽을 보고서는 고라 한다. 언덕. 왜냐면 굽이진 곳에 이제 산이 하나가 이렇게 굽여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산이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고라고 한다라는 뜻이 되고, 실제적으로 조나라 그 시에도 보면은 자 그런 뜻으로 그 이렇게 쓰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문이라는 의문서적입니다. 거기서는 또 한영의 그 시를 인용해서 뭐냐면 한시에서는, 이 한시가 잘못된 것 같다, 오타가 난 것 같으네요. 한나라 한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자가 되겠죠. 한영의 한. 그 참고에 해석에 그죠? 이 한시로 바꾸세요. 한영의 시에서는 한시에서는 구고는 구절지택이라 아홉굽이진 연못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요것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읽다 이렇게 보니까 다 틀린 내용으로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 가운데에서 교육 공부하시는 분들, 자, 우리가 지금 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는 학이 구고에 있다, 학이 우는데 구고에 있다 그랬죠. 고라고 하는 건 높은 곳이 되는 거죠. 구고의 고다라고 할 때 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구를 표현하면, 우리가 주역에 보면 풍택중북교에 보면은 풍택중북교 구이효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명학이 제음이언을 기자화지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는 학이 자 제음 어디냐면 그늘에 있건을 기자화지로다. 그 자식이 자 화파도다라고 기자화지로다. 아유호작하여 그죠? 나에게 아유호작하여 좋은 벼슬이 있으니 아유호작하여 오유미지하노라. 내가 아유호작하여 뭐죠? 오여미지하노라. 내가 아유호작하여 뭐죠? 가만있어 봐. 이 단어가 아유호작하여 오여이미지하노라. 오여 내가 너와 더불어서 오여이 너와 더불어서 미치 얼굴 미자 산마자에다가 실사자 쓰죠. 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택중북교의 전체 괴상에 또 뭐냐면은 군자, 이거 늘 자주 많이 나오는 거죠. 군자 출기연에 그 말을 내매 선이면 즉 천리지회, 천리 바깥에서도 뭐예요? 응지하고 그죠? 응지하고 그 다음에 군자 출기연에 불선이면 즉 천리지에 위지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위지하나니 뭐예요? 언행은 군자지 축이니 축이지발이 영역지주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하고 같이 해서 또 봅시다.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것은 자 구고 그랬습니다. 높은 곳이라 표현했죠. 아홉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궁궐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구중궁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면 저 창경궁에 와 보면은 하민정이라고 하는 요 정자가 있는데요. 하민정. 자, 인을 푹 담갔다라고 하는 정자인데 이 정자는 원래 저 경희궁에 있었던 곳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옮겨놨습니다. 정자가 아주 독특하게 아름다운 정자인데 이 정자를 보면은 정자 안이 딱 요렇게 돼 있어요. 칸이. 마룻바닥이 요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마룻바닥 요렇게 해서 가운데가 제일 높게 돼 있어요. 그게 여기서 임금이 요 자리가 임금이 앉는 자리가 되고 이게 원래 어떤 자리냐면은 자 이제 과거 시험을 보고 대과급제한 그 급제생들을 이 나라의 이런 인재들이잖아요. 임금님이 불러서 이 하민정의 임금님이 가운데 앉고 빙그르르 둘러 앉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잔치 연회를 베푸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 가운데를 우리가 궁궐을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하죠. 구중. 그래서 구로 둘러싸인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요곳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자, 항명우 구어든이라고 하면은 자, 우는 학이 저 높은 구고라는 것을 일단 가장 높은 곳이죠. 글자 그대로 보면은 학이 높은 곳에서 울어야 소리가
멀리까지 가죠. 그러니까 국어를 단순히 뭐 구비진 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국어라는 거 그냥 큰 숫자가 천수로서 태양수 구로서 가장 큰 숫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언덕에 있으니까 소리가 어디까지 들린다? 멀리까지 들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동안 배운 거 다 해야 돼요. 임금님이 계신 곳이 뭐가 되냐면 도읍지가 되는 거죠. 도읍지 바깥을 뭐라 그래요? 교라 그러죠. 교의 저 바깥을 뭐라 그래요? 야라 그러죠. 대체로 이걸 뭐라 하면 500리 따지죠. 그 이렇게 천리밖에 치죠. 그 야라고 표현했죠. 자, 그럼 다 봅시다.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중부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사사롭게, 그죠? 사사로운 욕심이 없이 스스로를 다 비워서 믿음직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군자가 정치를 하는 게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요? 그 집안에 앉아서 하는 거죠. 군자, 여기 그거 하나 빠졌다. 군자 거기실 하여. 그 집에 거처하여서.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중궁궐에 바로 이 국호에 해당되는 거죠. 그 집 가장 높은 자리가 되는 거죠. 궁궐에서도 임금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 집에 거처하여서 출기연에 말을 내매. 그죠?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거 여기서 학이라 표현했고 말을 낸다라는 것을 뭐냐면은 명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거기 실이 되는 거죠. 그 집, 다시 말해 궁궐에서 선이면 천리 바깥에서도 그 응한다 그랬습니다. 선하면 응한다니까 그 성문이 야, 저 말을 내는데 참 훌륭하게 정치를 잘하더라. 그러니까 그 임금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돼? 저 멀리 들판에까지 이렇게 되겠죠. 천리 바깥에까지도 나가더라. 물론 뭐 악해도 천리 바깥에까지 이럽니다. 어쨌든 소문이 저 천리 바깥에까지 그게 들판에까지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리는데 지금 세상이 어지러우면 현인들은 숨죠. 세상이 좋으면 현인들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국어에서 이렇게 되고 어잠 재현 물고기가 잠겨서 연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둔군자를 표현하겠죠. 자, 은둔군자를 표현하고 또 때로는 혹 가다 보면 세상이 어떤가 하고 나와서 물가에 가서 나와서 이렇게 보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뒤에 낙피, 즐거운 저 동산에 심은, 그죠? 이에 박달나무가 있으니, 심은 나무, 박달나무다 그러면은 굉장히 단단한 나무죠. 아주 단단한 나무가 돼가지고, 이럴 때면 도끼로 이 박달나무 찍어내려고 해도 잘못하면 도끼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나무입니다. 단단한 나무를, 박달나무를 심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나라를 단단하게 했으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나라를 단단하게 세웠으니 당연히 그 밑에도 또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떨어지는 낙엽들도 많고 거름지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거름지게 되니 자, 이 정도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다 해놨으면은 그 다음에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오겠죠. 그래서 두루두루 널리 인재를 구하라라는 말이 타산지석이 가히 위착이라 다른 산의 돌들도 가서 꼭 우리나라에 있는 요 돌만 가지고 수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저 인재들까지 구해와라 라고 하는 말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시가 아주 기가 막힌 시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이치에 딱딱 맞아가지고 그 내놓은 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미 그 대하편에 나오던가요? 대하편에 보면은 방기천리여 유민소지로 서니 나라밖 천리여 나라의 천리여 백성들이 그쳐있도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자, 임금님이 정치를 잘하면은 백성들이 다 이 나라의 서울로 오게 되겠죠. 서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이 있는 서울은 보통 천리를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보면 지 선편이 있죠. 지극한 선에 그친다. 자, 임금이 지극한 선에 그쳐서, 그러니까 학이 오는데, 여기서 명학이래. 여기 지금 구의효에 보면 우는 학이 그늘에 있견을 그 자식이 화답하더라. 그럼 우는 학이다라고 할 때 이 우는 학이 뭐냐면은 구호 임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임금이 자, 풍택 중북계니까 임금인데 이게 변하면 산이 되고 나무가 되죠. 그리고 음목이 되니까 그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학이 여기 있으니까 우는 학이 제음이다라고 하는 건 구호의 임금님이에요. 자, 임금님이 여기서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잘합니다. 풍택 중부의 정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짝이 있는 거니까 이 아래니까 비유법이 뭐예요? 자식이죠. 정치를 하니까 밑에 있는 이 현인 구의도 화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중정한 도를 짓고는 중부의 현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임금님이 뭐라고 얘기냐? 아유 호작하야 내게 좋은 벼슬이 있으니까 오여 이미지하노라. 내가 너와 더불어서 함께 얽히고자 한다. 너를 등용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는학이 국고에 있으니 그 소문이 저 멀리까지도 들리더라. 그래서 은둥군자들이 나와서 같이 정치를 하자꾸나라는 이런 뜻. 이걸 이제 굳이 또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선왕이 정치를 그저 잘 해서 두루두루 인재를 등용을 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타산지석을 갖고도 수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치를 이왕이면 잘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으면은 두루두루 널리 인재를 구하시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것을 뭐냐면은 그 모전에서는 선왕을 가르치는 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회선왕예라. 그죠? 뭐 풍자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왕을 가르치는 시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주자 해석보다도 가장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아홉굽이진 뭐든 뭐 이게 복잡하게 해서 주역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석하면 이 전체적으로 딱딱 그 맞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장을 보면 역시 항명우 구고오던 성문우천이니라 어제 우도 하나 혹잠 재연이니라 낙피지원의 원유 수단하니 기아 유곡이니라 타산지석이 가히 공옥이니라. 자 학이 구곡에서 울거든 구고에서 울거든 성문이 그죠 소문이 그 소문이 어디 저 하늘에까지 이르도다. 자, 뭐 하늘이라는 것도 역시 먼 곳까지 그 정말 정치를 잘하면 하느님이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이 담아 있겠죠. 어제 우도하니 물고기가 어디에 물가가 있으니 또 혹 약간 이제 반대로 하기도 하죠. 혹 나왔다가 이게 지금 의미가 나름대로 의미심장하죠. 한번 뭐예요? 한번 뛰어 올라가봐. 우리가 어야우연이라라는 말이 있었죠. 저기 뭐야 다른 시에도 어야우연이라 하니. 그리고 또 저기 창덕궁에 가보면은 그 어디에요? 규장각 그 앞쪽에 있는 연못에 보면은 연못에 물고기가 이렇게 뛰어오르는 모습이 조각돼 있죠. 그게 이제 한번 등용문 하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뛰어 올라오려고 지금 저 물가에 있으나 아니다. 에이, 아닌 것 같다. 혹 그래서 잠재연인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정치를 잘하면은 두루두루 용들이 저 뛰어 올라올 것이요. 등용될 것이요. 이런 뜻이 되겠죠. 이라 낙피 즐거운 저 동산에 원유수단하니 이에 그죠? 그 심은 박달나무가 있으니 그런데 그 아래에는 또 곡이다. 이 곡자 곡식곡자가 아니라 잘못하면 밑에 보면 나무 목자만 돼 있죠. 이게 당나무 곡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달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또 작은 나무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자는 뭐 악목이라 이렇게 했는데 굳이 악목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도 있고 왜 나라를 다스리는데 관리들은 어떻게 큰 인재도 써야 되지만 또 밑에 일들을 저 수행해야 될 작은 사람들도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큰 나무, 작은 나무, 두루두루 고른 인재들을 다 등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나무도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꼭 네 나라에 너 아는 사람들만 쓰지 말고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에 그저 타산지석이라도 가히 공옥이로다. 다른 나라 그 돌로도 가히 옥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고 가까운 네 친인척들이나 네 그저 가까운 사람들 그동안에 뭐 했던 사람들만 쓰지 말고 두루두루 널리 인재를 구해서 쓰라라고 하는 그 시라고 보셔야 합니다. 뭐 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군자를 나타내는 뜻이 되고 나머지 읽어볼 만한 내용이 저기 그거 하나 나왔죠. 저기 그 91쪽에 그 앞주에 보면은 이 지금 주자 같은 게 뭐라고 하냐면 거기 차시지 작은 불가지 소유라 말미암은 바를 알지 못하다.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다 이 소리. 근데 제가 가끔 주자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계몽편 해가지고 아니 맞아 그 주역 해설도 이렇게 두루두루 쓰신 분인데 이게 콱콱 막히는 거 보면은 특히 이제 수관계 얘기할 때는 항상 막히시는 것 같아요. 연이나 필진선 납 회지사이라 어쨌든 간에 틀림없이 이것은 뭐냐면은 선을 베풀고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말이다. 뭐 아니 봐도 뭐냐 알 거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개 학명 우 국어의 성문우야는 뭐냐? 성지 불가음이요. 정성스러움은 가히 가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약 재연이 혹재 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지 무정제 이치라고 하는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도유 수단이 기하 유탁이라고 하는 것은 애 당지 기약례예요. 그 사랑하면은 마땅히 그 악함도 알아야 된다. 이건 좀 그렇죠. 두루두루 큰 나무 밑엔 당연히 뭐 이게 다 기름지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산지석이 가히 위착은 뭐냐? 증당지 기선예라. 증오하면 또 마땅히 또 그 선함도 알아야 된다. 그거 우리가 흔히 거기 보면 대학에 보면은 그죠? 호의지기약하며 좋아하면 그 악함도 알아야 되고 악하면은 또 그 아름다움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자는 천하에 드물다라고 한 내용인데 대학의 내용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실은 나라를 글쎄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지금 아까 빼놓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거기 보면 유시사자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말미암아서 인이신지하여 총류의 장지면 이런 거 이끌어다 잘 썼어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내용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끌어서 펴고 총류 유에 붙어서 어떤 유든지 간에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점점 펼쳐나가는 거죠. 천하지리 기서기호인저라는 이 말 자체가 주역의 개사상전 제9장인데 우리 주 선생께서는 총류의 장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인이신지 총류의 장지라는 말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나머지 뭐 그냥 읽어보세요. 그 내용은.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봅시다. 392쪽에 같이 읽어보죠. 자, 학명우 국오 얻은 성문우야니라 어잠 재현하느냐 혹재 우도니라 낙피지원의 원유 수단하니 기하 유탁이니라 타산지석이 가히 위착이니라 비해라 학명우 국오든 성문 우천이니라 어제 우도하나 혹잠 재현이니라 낙피지원의 원유 수단하니 기하 유곡이니라 타산지석이 가히 공옥이니라 비해라 학명 2장이라 1장은 고도 그죠? 고도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원, 단, 그 다음에 탁, 석, 착 이렇게 되겠죠. 짓는다 할 때 지을 조라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장은 천년, 그 다음에 원, 단, 그 다음에 곡, 석, 옥 이렇게 5분 쉬었다 합시다.